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우상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2017년 치러진 우리 공무원 시험 중요한 시험들입니다. 기출 해설 강의 꼼꼼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방직 하반기 구급시험입니다. 2017년 12월 16일에 치러졌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추가 모집에 대해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경쟁률도 높았던 지방직으로는 구급시험의 국어가 되겠고요. 또 서울시로는 사회복지과 관련된 국어 동일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항상 미세한 차이, 그러나 그 먼지 같은 차이로 당락이 좌우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오늘을 또 반성하고 또 다음을 기약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를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고 또 늘 부담감을 갖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준비하지 말고 성공을 준비하자. 여러분들의 찬란한 인생의 결국 성공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어떤 행동을 갖느냐에 따라서 결국 미래는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 지금부터 역시 경향 분석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지방직인데요. 지난 상반기 치러졌던 시험과 그리고 이번 하반기 시험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이야기했듯 시험은 유형화되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세한 차이들이 있겠죠. 우선은 지난 지방직, 특히 한 3년 연속 지방직 시험들이 최근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난도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난도는 과히 어렵지는 않았다라고 생각되지만 지문이 상당히 많고 길었기 때문에 비문학만 7개 지문이 나와서 심지어는 푸는데 30분 걸렸다. 25분 걸렸다. 이렇게 시간에서 압박감을 느꼈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아주 미세하고 또 지엽적인 부분에서 안타깝게도 오답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위권 학생들도 80점 초반 이렇게 나온 분들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경쟁률에서 이번 경쟁률도 60 몇 대 1 이렇게 되던데 그 경쟁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도 90점 이상은 나왔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조심스러운 또 예상을 해보고 늘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미치지 못했다 해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너무 이렇게 비하하거나 하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와 또 시험을 통해서 합격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오니까요. 자, 이제 비문학 지문의 이제 특징들이 보이죠. 무려 7개나 이제 지문으로 나왔고요. 쓰기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고 문법적인 지문들도 비문학으로 이제 안에다 포함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원래 이제 지방직은 비문학의 강세, 즉 상반기에서는 내문항이 나왔지만 또 전년도 2016 시험에서는 비문학이 5문제가 나오는 등 특히 최근에 우리 공무원 시험의 특징이 이런 비문학 지문의 강화, 또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이 독해력이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 7문항이나 35% 출제되었으며 자, 반면 이제 문학은 그대로 3문제가 나왔지만 난도는 지난 시험, 예를 들어 허난설원의 춘우라고 하는 한시가 나왔던 것들, 이런 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 시조가 나왔던 것들, 이런 거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막매가라든지 아니면 이형기의 낙화, 그리고 조세희의 난소공이라고 하는 우리 난장이 원래 원제목에 의하면은 난장이, 그러나 이제 표준에 의하면 난쟁이잖아요. 그래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이제 출처에도 나와 있긴 하는데 이번 시험에 그래서 문학은 전반적으로 좀 쉬운 편이었다. 또 문법도 3문제에서 2문제로 1문제가 줄긴 했는데 또 대체로 평이한 편이었다. 자, 문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특히 품사의 통용 문제들 지난 상반기와 동일한 문제 방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다소 부담이 없는. 다만 이제 지문 속에서 단어의 기준이 뭐냐. 그래서 붙어서 우리가 이러저리라고 했을 때 합성어, 파생어 한 단어가 됐고 조사도 한 단어, 단 예외적으로 한 단어 이렇게 보았지만 이제 지문 속에서는 조사를 단어로 볼 수도 있고 단어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비문학 지문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문법 관련 내용이 있긴 하지만 비문학으로 저는 이제 배열을 했고요. 또 한자 관련 문제들도 여전히 최근 구급시험에서는 무조건 출제된다는 한자의 표기 문제, 그리고 우리 1번 문제, 시책형을 기준으로 1번 문제에 출제되어 있었던 한자어의 표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으니까요. 이것을 한자어, 그리고 밑에 있는 한자성어 포함하면 한자 계열 문제는 3문제가 출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어문 규정도 외래어표기법이나 띄어쓰기 관련해서 이렇게 두 문제가 나왔을 뿐 우리가 예측 가능했었던 예상했었던 한글 맞춤법 또는 표준어 이런 문제들은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도 대비가 필요하고요. 어휘 관련 문제 역시 한 문제, 그리고 쓰기 영역에서의 고쳐쓰기 부분들, 또 무난했지만 친조어, 저랑은 틈틈이 많이 했었던 이런 친조어에서의 호칭어, 지칭어들 문제들까지 해서 전체 9가지 영역에서 20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도 분명 고난도 문제가 있고요. 그 고난도 문제에 경쟁력이 있다는 것 꼭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평가를 해보면 지난 상반기 시험보다는 쉬운 편이었다. 이유는 지난 상반기 시험이 대단히 어려웠기 때문에 80점을 넘는 학생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수험생들이. 그래서 정말 80점 넘었다 그러면 잘했고 정말 제 제자들, 합격했던 제자분들을 보더라도 90점 정도면 아주 잘했다. 이렇게 평가되었던 지방직 9급 시험이었었는데요. 그때보다는 쉬운 편이었다. 하지만 지문이 비문학이 7개, 전체 우리 네모 형태, 박스형 지문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박스형 문제가 15문제가 출제되었어요. 지난 상반기에서도 17문항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네모 형태, 네모형 문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시간적인 부담들,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들로 늘어나고 있다. 단편적 암기 형태, 딱 보면 답이 금방 딱 나오는 그런 문제보다는 조금 더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해력이 합격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요. 이것은 거듭 시간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고난도 5문제 역시 늘 그렇듯 잠시 확인해 볼 거고요. 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늘 부담스러워하는 낯선 고유어 같은 거 이런 게 출제되지 않았고요. 또 두 번째 훈민정음 파트도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또 그 이외에도 어휘 부분들에서도 이번에는 속담이라든지 관용어라든지 이런 것도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지역적인데 더 어려울 수 있는 문제들은 많이 안 나왔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분명히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하는 과정 당연히 고통스럽죠. 하지만 실패한 후의 고통이 더 크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서 지금 뭔가 힘들고 괴로운 것보다 결과가 나오지 못했을 때 그 안타까움들이 훨씬 크고 자책하고 제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위로도 해드리지만 또 지금 이 시간들을 잘 견디시고 또 견디는 것보다 즐기시고 즐기는 것보다 절박한 마음으로 무아지경에 빠져서 앞만 보고 또 매진하시기를 간절히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고난도 문제 5문제 확인하고 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5문제 중에서 한자 계열 문제가 무려 3문제가 보이죠. 그러니까 한자의 표기에 대한 어려움, 당연히 한자 표기 문제, 그리고 역시 한자어까지도 정확하게 특히 도금을 주지 않은 문제만 최근 2문제, 역시 이번 시험에서도 2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이런 한자는 꾸준히 정말 제가 우리 학생분들에게도 늘 강조하지만 매주 그래도 신문 사설, 칼럼, 국한 혼용 지문 이런 것들이 시사적인 것과 정말 생활화가 되어야지 한자를 포기하느냐 안 하느냐, 한자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 이런 고민 자체가 무의미한 거라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기출문제를 토대로 하되 확장성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만 봐도 되나요? 선생님 한자 특강만 봐도 되나요? 이렇게 단정하려고 하는 것부터가 항상 좀 낮은 자세, 스스로 자꾸 낮추고 하기 싫어하는 자세들이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 정말 우리가 밥을 먹듯이 정말 공기와 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한자도 공기다, 한자도 물이다 이런 생각으로 늘 우리 주변에 두고 자주 보고 허공에 써보고 또 사전을 놓고 확인하는 등의 습관들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말할 필요가 없겠죠. 자, 또 고난도 중에는 띄어쓰기 정말 우리 많이 하는 거고 매번 모든 문제마다 모든 시험마다 띄어쓰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가장 또 우리 수험생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게 합성어의 여부. 이게 붙여 쓰느냐 띄어 쓰느냐 이런 부분들에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조사 또는 접사 어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합성어냐 아니냐 여기까지도 이제 묻고 있는 문제가 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역시 사전을 통해서 요게 사전에 있구나, 한 단어로 등재되어 있구나, 사전에 없네 그럼 띄어 쓴다는 거겠네, 이런 식으로 꼭 확인하시면서 양을 늘려야 되겠습니다.
자,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문학 일치 문제가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정보의 사실적 확인 문제인데 문제는 우리가 아는 배경 지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 아까도 언급했던 조사는 한 단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비문학 지문에서는 조사는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단어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지문에서 시키는 대로. 지문에서 O다. 그러면 O라고 가는 거고 지문에서 X다. 그러면 X라고 하는 거고 지문에서 세모다. 그럼 세모라고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알고 있는 사전 지식들, 스키마를 활용하면서 빠른 독해가 가능한 반면 일치 문제는 좀 더 지문의 근거를 두고서 객관화하고서 그리고 찾아서 대응시키는 것. 이게 이제 중요했던 거라서 의외로 어떤 선입견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오답으로 갈 수 있었던 19번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1번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난도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우선 이제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은 뭐 한자의 표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문장에서의 이 단어의 쓰임도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표기라는 거예요. 표기. 그러니까 이게 맞춤법일 수도 있으면서도 한자어와 관련된 정확한 표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위에 표기가 옳은 것은 정답 4번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4번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와 조금 다른 모양을 취하는 예였어요. 심지어는 사전에도 이 단어의 예시가 수록되지 않을 정도로 바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재원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모양, 물론 우리는 여러 제자 또는 으뜸 원자, 이것도 한자로도 약간 느낌이 잘 오지 않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문장에서 보면 설명서에서 기계의 재원을 꼼꼼히 확인했다. 그러니까 설명서를 통해서 기계, 그러니까 실제 이 사전에도 보면 재원이라는 것은 오로지 기계 장치 등에서 쓰는 말인데요. 저 결론적으로 어떤 지표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 같은 거 또는 무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표시해 놓으면서 그 기계의 특성을 설명하는 지표를 재원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예를 들어 자동차, 그럼 2대의 자동차가 있으면 우리가 어떤 걸 살까? 신차를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떤 걸 살까? 그럼 우리가 꼼꼼하게 비교해 보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카탈로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어떻게 길이가 어떻게 되고 무게가 어떻게 되고 어떤 기계 장치가 있으며 그다음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설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A 자동차가 좋아. B 자동차가 좋아. 이렇게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는 그런 지표를 재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재원이라는 단어 중에서는 재주 있는 여자 이런 한자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 많은 기출문제에 보았던 것처럼 성별과 관련될 때 여자, 원자 이 단어로 많이 설명하기도 했었어요. 사위가 재원이다 그러면 안 되고요. 딸이나 며느리가 재원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좀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어이의 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이는지 어떤 단어인지 조금 명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 번 더 힌트가 있다면 4번을 제외한 나머지가 확실히 틀렸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한자어들이 이렇게 제가 한자로 그리고 글자로 바꿔 놓았는데요. 이 개념이죠, 개념. 그러니까 이 아까처럼 썼던 개념이라는 글자 자체는 아예 없는 단어고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걸괴자, 생각염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음에 잊지 않고 생각해두는 거, 걸어두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생각을. 그래서 과거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럼요, 괴념치 마라 이런 말들 되게 많이 쓰는데요. 사실 1번의 오답이 엄청 많았어요. 즉 오, 아, 에의, 이의 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외의 괴념인지를 약간 이제 고민을 했던 거죠. 4번은 모르는 말이고 1, 2, 3번 중에 2, 3번은 당연히 틀린 것이고 1번은 왠지 이거 같기도 하고 하다가 고민하다가 1번부터 당황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2번은 당연히 발췌겠죠. 우리 뽑을 발자 알고요. 모을 최자도 알면 되겠죠. 우리가 독서의 방법 중에서도 필요한 것만 뽑아서 모아서 읽는 것을 발췌독이라고 하니까요. 자, 와해도 원래는 기와 와자 그리고 풀해자, 즉 기와가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획이 깨진 것을 와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와해 이런 표기가 아니라 와해 풀해자, 해명하다, 해석하다, 해독하다, 독해하다 이런 거 할 때 풀해자가 되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틀렸던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괴념 안 되고요. 발체 안 되고요. 와, 회 이렇게 되는 단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 고쳤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재 또는 여러재, 그래서 재군들 이런 말 하잖아요. 재군들.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 여러 학생들 이럴 때 이제 재군 이렇게 할 때 모두 재, 우리 사회의 재 문제, 여러 문제 할 때 이제 모두 재자를 쓰게 되고요. 자, 아까 설명한 것처럼 온리 기계에만 쓰는 단어예요.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따위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내는 수적인 지표다. 아까처럼 길이가 어떻게 되고 무게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어떠한 장점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수치로 정리해 놓은, 표로 정리해 놓은 것 이런 것들을 재원이라고 합니다. 자, 예문에서도 제가 확인했던 거, 만들었던 것이 두 자동차의 재원을 비교하다. 그런 수적인 지표를 비교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괴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마음에 두고 걱정하거나 잊지 않는다. 그래서 잊지 않고 생각해 두는 것. 이것이 괴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념치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리고 너무 잊지 않고 너무 생각하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하지 말라. 이런 거겠죠. 자, 발췌 이야기했습니다. 책, 글 등에서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가려서 뽑아내는 것. 그것을 발췌라고 하겠고요. 자, 와해입니다. 기와가 깨진다 그렇게 썼죠. 그래서 조직이나 계획 등이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는 것을 와해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로 공부합시다. 첫 번째는 한자어의 표기며 두 번째는 의미예요. 이것이 어문 규정일 수도 있고 맞춤법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자 관련 문제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괴념 이런 것들을 맞춤법으로 가기보다는 평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 괴념치 말라. 괴념치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떤 표기보다는 그 문어휘의 사용으로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한자어는 꾸준히 의미와 표기와 심지어는 한자까지도 따지고 공부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